나는 이 마을에서 37년을 살았어요. 어부 아들로 태어나서 어부가 됐고 배 다루는 법을 배웠죠. 2019년 가을부터 이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마을 인구는 딱 217명이었어요. 먼저 해안 경비 패턴부터 파악해야 했어요. 우리 마을은 함경북도 제일 북쪽 해안가에 있었거든요.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3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아무도 의심 안 했죠. 해안 경비대는 3교대 근무였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 아침 6시부터 낮 2시. 제일 허술한 시간대는 새벽 3시 반부터 4시 반이었어요. 교대하고 나서 긴장이 풀리는 때거든요. 감시초소는 5km마다 하나씩, 우리 마을 기준 동쪽 5.2km, 서쪽 4.8km의 초소가 있었죠. 초소마다 경비병 3명씩, 겨울에는 추워서 초소 안에만 있는 시간이 길었고요. 음력 금음 전후 3일이 제일 어두웠어요. 근데 바다에서 방향 잡으려면 별이 필요했죠. 구름 적은 계절을 골라야 했어요. 해류도 분석했어요. 우리 마을 앞바다는 4월부터 9월까지 남쪽 해류가 새고 10월부터 3월까지 북쪽 해류가 샜어요. 탈출하기 좋은 건 남쪽 해류였죠. 목적지는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북단까지 약 870km. 해류 타고 돌아가면 실제로는 1100km쯤 될 거라고 봤어요. 마을 전체를 움직이려면 조심해야 했어요. 한 명이라도 밀고 하면 다 끝이었거든요.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5명을 골랐어요. 박철수 50살. 옛날 해군 하사관. 아들이 2018년 탈북하다 총 맞아 죽었어요. 이영숙 43살. 마을 보건소 의료원. 딸이 영양실조로 죽었죠. 김동혁 38살. 당 선전원인데 제일 체제 싫어했어요. 형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거든요. 한미경 56살. 마을 존경받는 분. 정호철 29살. 제일 젊은 어부. 중국 밀수 경험 있었죠. 2020년 4월 15일 밤 어둠 속에서 얘기했어요. 배 3척으로 217명 실을 수 있어. 한 척에 72명에서 73명씩. 연유는 어째요? 경유 드럼통 30개가 필요하오. 매달 2개씩 빼돌리면 15개월이면 모으겠어. 약품은요? 항생제, 진통제, 지사제, 소독약. 매달 조금씩 빼돌려야 하오. 언제요? 2021년 7월이요. 14개월 후요. 음력 금음이고 해류가 남쪽으로 흐르는 때요. 실패하면요? 총살이요. 근데 여기 남아도 굶어 죽소. 선택의 문제요. 5명 다 동의했죠. 핵심 6명이 각자 5명씩 더 끌어들였어요. 총 30명. 30명이 다시 각자 6-7명씩. 2020년 12월까지 150명 모였어요. 마을 인구의 69%. 2021년 1월 마을 전체 회의. 야산 움막에서 217명 전원이 모였어요. 우리는 떠날 거요. 7월에 바다 통해서 침묵이 흘렀어요. 한 노인이 물었죠. 안 가면요? 남을 수 있어. 근데 입 다물어야 하오. 만약 밀고 하면 떠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처리할 거요. 성공할 확률이 얼마요? 40%요. 솔직히 말하면 10명 중 4명은 죽을 수 있어. 근데 여기 남으면 10명 중 10명이 천천히 죽소. 표결. 217명 중 203명 찬성. 14명 반대. 반대한 14명은 다 60살 넘은 노인들. 여기서 죽겠소라고 했죠. 같이 가시구려. 배에서 죽더라도 바다에 묻히는 게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단 낫지 않겠소? 결국 11명이 마음 바꿨어요. 3명만 남기로 했죠. 그 후 인원 변동이 있었어요. 태어나고 죽고. 최종적으로 출발 당일 아침 노인 2명이 더 합류. 217명이 됐죠. 고기잡이배 8척 중 엔진 상태 제일 좋은 3척. 18m, 15m, 16m. 1호선은 내가, 2호선은 박철민이, 3호선은 정호철이 몰았어요. 각각 72명, 72명, 73명. 엔진은 다 1990년대 중국제.
낡았지만 작동했죠. 1호선 25마력, 2호선 20마력, 3호선 22마력. 870km 가려면 7일 정도. 연료는 안전 생각해서 드럼 10개씩 실었죠. 배 갑판 보강. 217명 무게의 연료, 물, 식량까지 약 20톤. 한개에 가까웠죠. 양수 펌프, 간이, 돛, 예비 엔진. 다 준비했어요. 217명 각자 할 일. 배 모는 사람 3명, 보조 3명, 엔진 담당 6명, 항해사 3명, 의료 담당 5명, 식량 관리 10명, 물 담당 10명, 애 돌보는 사람 20명, 경계 15명. 의료 담당은 2개월간 매주 야산에서 몰래 연습, 지혈법, 심폐소생술, 주사 놓는 법. 애들한테는 배에서는 절대 울면 안 되라고 일주일간 가르쳤어요. 수신호 만들었어요. 손 위로 정상, 아래로 위험, 주먹 엔진 정지, 휘두르기 집합. 비상 시나리오 5개 만들었죠. 7월 15일, 16일, 17일은 날씨 안 좋았어요. 7월 18일, 하늘 맑았어요. 결정했죠. 오늘 밤, 오후 10시 반, 217명 집에서 나왔어요. 짐은 최소한 옷 2벌, 물 1리터, 쌀가루 1kg. 오후 11시 해안 집결. 배 세척 준비 완료. 오후 11시 45분 최종 점검. 모두 이상 없었어요. 자정 직전 나는 마을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37년 산 곳. 이제 다시는 못 볼 곳. 자정. 엔진 켰어요. 둔탁한 소리. 너무 컸지만 어쩔 수 없었죠. 출항. 속도는 시속 5노트로 천천히. 2시간 후 5km. 안전거리. 시속 7노트로 가속. 새벽 5시 35km. 해 떠올랐어요. 뒤에 육지 안 보였어요. 앞은 바다뿐. 아침 6시 첫 배급. 물 200ml, 쌀가루 50g씩. 오후 4시 첫 위기. 2호선 엔진의 불. 냉각수 호스 터져서 30분 걸려 해결. 오후 11시 애 하나 13살 남자애. 이영숙이 해열제 먹였어요. 새벽 2시 애열 39도로. 경련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의식 잃었다가 새벽 4시 깨어났죠. 아침 6시 둘째 날 배급. 물통 3개가 새고 있었어요. 60리터 손실. 1인당 180ml로 줄였어요. 아침 10시 첫 사망자. 김씨 할아버지 79살. 심장마비. 바다의 수장. 먼저 가서 기다리시구려. 우리 곧 가겠소. 자유로운 곳에서. 216명. 오후 3시 1호선 엔진 과열. 1시간 대기. 오후 10시 3호선 침수 시작. 천하고 방수 테이프로 임시 봉쇄. 새벽 1시 나는 못 잤어요. 2일간 한숨도. 아침 6시 셋째 날 배급. 물 150ml, 쌀가루 40g. 사람들 불평 시작. 물이 부족하오. 배고프오. 언제 닿소. 아침 9시 두 번째 사망자. 이씨 할머니 82살. 탈수와 탈진. 215명. 정오 첫 갈등. 한 남자가 폭력. 밧줄로 묶였어요. 오후 7시 세 번째 사망자. 박씨 45살. 당뇨병. 214명. 자정. 폭풍 징조. 엔진 껐어요. 표류 시작. 새벽 1시 폭풍. 파도 5m. 배 30도 기울었어요. 새벽 2시 2호선 연결 밧줄 끊어졌어요. 2호선 잃었어요. 새벽 3시 3호선도 연결 끊어졌어요. 1호선만 남았죠. 72명. 새벽 5시 한 여자 파도에 휩쓸렸어요. 구할 수 없었죠. 213명. 새벽 6시 폭풍 약해졌어요. 넷째 날 밝았죠. 아침 9시 남쪽 5km에서 3호선 발견. 73명 전원 생존. 근데 엔진 고장. 아침 10시 2호선 수색. 이 시간 못 찾았어요. 72명. 박철민이랑 가족도. 정오 결정. 더 못 찾겠어요. 1호선이 3호선 끌기로. 오후 1시 넷째 날 배급.
물 100ml, 쌀가루 30g, 145명분, 물하고 식량 절반으로. 오후 6시 사기 떨어졌어요. 우리는 죽소, 돌아가자우, 여기서 죽느니 북조선에서 죽는 게 낫소. 자정, 제안. 3호선 포기하자. 새벽 2시, 표결. 72명 중 45명 찬성. 3호선 포기 결정. 새벽 3시, 3호선 73명을 1호선으로 이동. 노인 하나 떨어졌다가 구명부표로 구출. 새벽 5시, 이동 완료. 145명이 1호선에. 배 깊이 잠겼어요. 과적. 새벽 6시, 3호선 떠났어요. 빈 배 표류. 아침 8시, 다섯째 날 배급. 물 80ml, 쌀가루 25g. 아침 11시, 네 번째 사망자. 7살 여자애. 탈수. 144명. 정오, 엔진 과부하. 시속 산호트로. 물하고 식량 2일분뿐. 오후 6시 회의. 물 배급하지 말자우. 힘센 사람만 살리자우. 나는 거부. 다 같이 죽거나 다 같이 싸워. 새벽 4시 불빛. 배였어요. 우리는 랜턴 켰어요. 발각 위험 감수. 새벽 5시 일본 어선. 도와주구려. 헬프. 새벽 7시 일본 선원들이 물하고 식량 건넸어요. 생수 100병, 주먹밥 50개, 컵라면 30개. 울었죠. 아침 10시 해상보안청 순시선. 여러분은 일본 영해에 있습니다. 보호를 요청합니까? 아, 예. 우리는 북조선에서 왔소. 망명 요청하오. 아침 11시 니가타항으로 견인 시작. 오후 7시 니가타항. 불빛 가득. 37년, 43년, 50년 만에 처음 보는 자유로운 도시. 오후 9시 도착. 144명 내렸어요. 7월 25일 임시 수용. 144명 중 23명 입원. 7월 26일 일본 정부 발표. 217명 시도. 144명 도착. 73명 행방불명. 8월 3일 2호선 발견. 북한 영해 50km 밖. 배는 비어 있었어요. 72명 없었어요. 경비정에 끌려간 걸로. 8월 10일 한국 정부 수용. 144명 전원 대한민국 국적. 9월 1일 인천공항. 기자회견. 우리는 217명이었어. 한 마을이 통째로 움직였어. 두만강은 막혔어. 철조망하고 감시탑이 가득했어. 그래서 바다를 택했어. 준비는 22개월. 경유 30드럼, 물 152통, 쌀가루 130자루, 약품, 나침반, 배 3척. 모든 걸 몰래 모았어. 출발은 2021년 7월 18일 자정. 217명이 배에 탔어. 넷째 날 폭풍으로 2호선 잃었어. 72명 실종. 다섯째 날 3호선 포기. 1호선에 145명. 6일간 항해. 73명이 죽거나 실종. 144명이 살았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잠자는 거요. 흔들리지 않는 땅에서. 물이 충분한 곳에서. 후회 안 하오. 우리는 살려고 떠났어. 73명은 죽었지만 144명은 살았어. 북조선에 남았으면 217명 다 죽었을 거요. 우리는 선택했어. 바다 건너는 것을. 그리고 144명이 건넜어. 기자회견 끝났어요. 37년 만에 처음 밟는 자유로운 땅. 2호선 72명은 경비정에 끌려갔어요. 정치범 수용소나 공개 처형. 마을에 남았던 노인 3명도 다음 날 발각. 끌려갔죠. 우리 마을은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집들 철거. 흔적 지워졌죠. 근데 144명은 살아있어요. 한국에서 3살. 나는 지금 서울.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매일 아침 일어나면 수평선 찾아요. 근데 서울에는 바다 없어요. 건물들 뿐. 가끔 꿈꿔요. 바다 건너는 꿈. 217명이 배 타고 가는 꿈. 꿈속에서는 한 명도 안 죽어요. 다 무사히 도착. 그리고 웃죠. 깨어나면 현실로. 73명 죽었다는 현실로. 내가 그 사람들 죽였다는 현실로요. 근데 후회 안 해요. 우리는 살려고 떠났어요.
144명이 살았죠. 그걸로 충분해요.